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소름 끼치는 후이. 어릴 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넘어갔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내가 무척 어릴 때 일어납니다. 기억이 애매하지만 여동생이 아직 갓난아이였을 때였고 아마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여동생은 천식이 심해서 진찰과 약 처방을 겸하여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병원에 통원했습니다. 나는 딱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매번 동생과 어머니를 따라갔고 어렸을 때는 어디든지 멀리 나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게다가 가는 도중에 음식점에 들러 외식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픈 동생 챙기기도 힘든데 나까지 따라오니 무척 힘드셨을 것입니다. 너는 집에 있으렴 이라는 소리를 매번 들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늘 고집을 피워 같이 병원에 따라다녔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동생이 진찰을 받을 동안 나는 병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날 역시 평소처럼 병원 안을 탐험하는 기분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복을 입은 처음 보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얘, 사탕 먹을래? 라고 나에게 말을 걸었고 새하얀 백발인 와중에 듬성듬성 보이는 검은 머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몹시 몸집이 작은데다가 심하게 아위어 있었고 안색도 좋지 않아서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생각이라도 골똘히 하는 듯이 어두운 표정에 몹시 지친 것 같은 얼굴이었지요. 무엇보다도 나를 보는 눈이 몹시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나는 여기 입원해 있단다 라고 말했고 이전부터 혼자 병원 안을 돌아다니는 나를 보았기에 말을 걸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워서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가 무서웠기에 고개를 젓고 어머니 곁으로 도망쳤지만 할머니가 어슬렁어슬렁 뒤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여동생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울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이상한 할머니가 따라와 라고 소리쳤고 그러나 할머니는 어느새인가 내 손수건을 손에 들고 이걸 떨어뜨렸네요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하고 손수건을 받고 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못 쓴다며 혼을 내셨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말하며 어머니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란 듯이 입을 떡 벌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하고 똑같아. 할머니는 오래전에 어머니랑 닮은 딸이 있었지만 그 딸은 결국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안타깝다는 듯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후로 병원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여동생과 나에게 과자나 장난감을 안겨주었고 죽은 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라며 기뻐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어머니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할머니가 무서웠기에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싫습니다. 결국 나는 언제부턴가 그 할머니 때문에 병원에 따라가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고 어머니가 나에게 동생 병원 가는데 같이 안 갈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나 하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병원에 도착해서 여동생의 진찰이 끝나고 어머니와 수납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이었고 그때까지 할머니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혹시 태어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났기에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고 할머니는 늘상 입던 환자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새 월요일마다 기다렸는데 못 봐서 서운했어. 통원하는 요일이 바뀌었으면 알려줘야지.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질책하듯이 말한 후에 나를 보며 웃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오늘은 아줌마가 맛있는 걸 사줄게. 라며 할머니는 말했고 거절하는 어머니를 억지로 밀어붙여서 할머니는 우리를 가까운 식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상하게도 식사를 하는 동안에 할머니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네줬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네주었고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다른 도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어머니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오빠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동생을 꼭 지켜줘야 해. 다음 주부터는 너도 여동생이랑 같이 병원에 와서 옆에 꼭 붙어서 지켜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는 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만나던 할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었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가량 지난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그때 그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고 물어보자 돌아온 어머니의 대답에 나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미 죽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나랑 동갑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30대였고 그 할머니는 어떻게 봐도 60은 훌쩍 넘은 것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해들은 진실은 이랬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 병원을 찾는 할머니의 모습에 어머니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할머니가 무슨 병을 앓기에 아직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병 때문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정서불안으로 인해서 자살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탓에 입원해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죽은 충격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고 그 와중에 심신이 쇠약해져서 급속도로 노화했던 것이었습니다. 죽은 딸은 갓난아기였고 어머니와 닮았을 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어머니를 향해 우리 딸하고 똑같아 라고 말했던 순간에 어머니는 팔에 여동생을 안고 있었지요.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여동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냥했던 할머니였지만 점차 어머니에게 여동생을 자신에게 넘기라면서 집요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거절했고 혹시나 여동생을 할머니가 유괴라도 할까 봐서 나를 보디가드 삼아 병원에 같이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할머니가 줬던 봉투를 내게 보여줬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편지에는 짧은 문장 몇 줄만 있을 뿐이었지요. 편지의 내용은 딸 곁으로 갑니다. 당신 탓입니다. 계속 원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지몽이 되어버린 악몽.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매일같이 실습을 하고 5시 즈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피곤했기에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곤 했었지요. 그날 역시 평소처럼 똑같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노을이 질 무렵에 잠에서 깨어났고 여전히 피곤했기에 세수라도 하기 위해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본 순간 어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째서인지 눈이 아래로 축 처져 있는 것이었지요. 다시 거울을 봤지만 눈 주위의 피부가 마치 화상에 걸린 것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무서워져서 눈가의 피부를 살짝 잡아당겼는데 피부가 쭉 늘어나면서 혈관이 훤히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에는 형이 있었고 그런데 형도 눈 주위가 화상에 걸린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미칠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것과 동시에 저는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요. 겨우 정신을 차릴 무렵에는 바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타는 냄새도 나고 구급차 소리도 들려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더니 우리 집 위층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주위 사람들에게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부탄가스가 터져서 불이 났고 집주인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듣게 됩니다. 귀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대단히 오싹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은 죽기 전에 달라진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떤 교통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쯤에 미국의 한인타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어느 한국 학생이 사망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지만 잘생기고 키가 커서 인기가 많았던 A군이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부터 형 또래까지 당시 그 지역에 살던 한인들 사이에서는 A군은 엄청 유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군이 제 친형과 가장 친했던 친구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쯤부터 A군과 저의 친형은 말다툼 끝에 사이가 안 좋아졌고 만나기를 꺼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언제나 밤 늦도록 여기저기 놀러 다니던 A군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닷없이 가기 싫어하던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고 가족들에게는 집안의 남자라고 나 혼자이니 꼭 성공한다고 말하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 몇몇 친구들에게 저의 친형과 화해하고 싶다고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군에게 사고가 났던 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상한 꿈을 꾸십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계속 바라만 보시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를 뵙고 너무나 반가웠지만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버지의 머릿속에 형의 얼굴이 떠오르더니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작정 엉엉 울며 할머니를 붙잡고서 어머니, 비를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비셨고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시며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연기처럼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눈물의 베개가 흠뻑 젖은 채로 소스라치며 잠에서 깨어나셨고 다시 잠에 들지 못하시고 뒤척이시던 도중에 형이 집에 들어와 안방문을 열고 아버지께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황급히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셨습니다. 형은 아버지, A군이 죽었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차에서 A군은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차 안에는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부주의로 인해 다른 차선의 차를 피하려다가 커다란 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차가 폐차 처리될 정도로 참혹한 사고였지만 이상하게도 A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박상 정도로 그쳤고 1주 내지는 2주 정도 입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정면에서 나무를 들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있던 A군만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현몽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것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때를 아는 것처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 역시 되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A군의 장례식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생전에 찍은 사진으로 영정을 대신했는데 그 사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환한 미소를 띠고 있어서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더욱 슬프게 했었다고 합니다.